안녕, 이지한사회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자주 국가의 선포에서 뭐냐면, 제목을 안 적었네요. 죄송해요. 근대 문물 수용으로 인해서 변화된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뭐 했었냐면 우리 바로 전에 광무개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어요. 그런 개혁들을 통해서 어떤 달라진 점이 있는지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여러 가지 개혁들로 인해서 근대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더라? 사라질게요. 자, 근대 문물이고요. 근대 문물을 크게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전기 파트, 그리고 통신, 교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쪽에서는 뭐가 달라졌냐? 네. 이건 뭘까? 전등. 선생님보다 잘 그리게 오세요. 전등과 그리고 가로등이 생겼어요. 전등, 가로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파트에서는 이게 뭐냐면 전심이에요. 여러분들 모스 부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딴 따단 따단 딴 딴 딴 이런 식으로 보내면 보이나? 미안해요. 딴 따단 딴 딴 딴 딴 이렇게 되면 뭐 글자가 나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기억, 니은, 가 이거는 선생님 예쁘다 라든지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내는 게 전신입니다. 좀 빨리 전달할 수 있겠지요. 하는 거고요. 전화가 생겼어요. 전화가 어떤 거냐면 뭔가? 깜짝 놀랐겠다. 자, 이게 전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선을 연결해줘요. 여기 선 연결하면 이렇게 전화가 직접 수동으로 다 연결되는 것을 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안녕. 자,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교통 파트는 조금 많아요. 오케이. 조금만 더 올릴게요. 오케이. 교통 파트가 뭐냐면 옆에 보이는 게 전차예요. 전차는 교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전차거든요. 전차고요. 외국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있었는데 요런 것들. 요게 전차의 모습입니다. 전차고요. 이런 다니는 길.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칸의 차 위에 전선이 있죠. 그런 전선으로 인해서 밑에 도로를 달리는 것을 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자기들의 도로가 있을 거고요. 위에 전선이 연결되어서 쭉쭉 연결되어서 달리는 것을 전차라고 하고요. 이것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뭐가 달라져야 되냐? 도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전봇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차가 전기 힘을 받아서 달릴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고요. 뿐만 아니고 교통에서는 기차가 생겼어요. 기차가 이건가? 이게 기차 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우르르르 타지. 처음에 보고는 아이 무서워 이때. 왜? 사람도 아닌 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 무서워 했는데 편리함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었지요. 이 기차는 우리보다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좀 많아요. 근대 문물은. 그래서 특히 기차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기차는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경인선과 경부선을 입대합니다. 경인선은 1899년에 완공되고요. 경부선은 1905년에 완공이 되어요. 경인선은 어디냐면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부터 어디까지? 인천까지 연결하는 게 경인선이고요. 경부선은 서울에서부터 대전 거쳐, 대구 거쳐
부산까지 연결되는 게 경부선이라고 합니다. 왜 연결했을까? 우리 좋으라고? 아니겠지요? 일본의 침탈을 목적으로 했고요. 네, 일본의 군인과 그리고 무기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에 있는 쌀과 뒤집어져 있죠? 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기차를 깔았습니다. 그럼 좀 빠르겠지. 인천까지 기차를 타고 옮긴 다음에 인천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갈 거고요. 아니면 부산까지 기차로 옮긴 다음에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으로 우리나라의 쌀과 자원들이 옮겨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나 무기들이 쉽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옮겨오게 돼서 이 옮겨온 것을 나중에는 중국까지 침범하게 되는 게 본인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대문물은 발달된 거는 참 좋은데 마음은 아프다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 어떤 것이 달라졌냐 한번 볼게요. 선생님보다 잘 그려서 오고요. 선생님은 그림에 소질이 없습니다. 온통점 찍는다 맞지? 됐다. 드디어. 미안. 깜짝 놀랐다. 자, 사람에는 의식주가 있겠죠. 먼저 옷에는 어떤 옷이 들어왔냐? 차이가 뭐냐면 서양의 옷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양 옷, 양복 그리고 서양 옷과 양복이 들어오고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서양식 군복도 군복이라서 의로 넣었습니다. 군복이랑 그리고 신식 총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어요. 식에서는 뭐가 달라졌냐? 커피 그리고 홍차가 들어왔습니다. 커피는 고종이 커피 매니아였대요. 그래서 아간 파처 때 러시아 이렇게 갔는데 이런 맛있는 게 이러면서 커피에 완전 반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 1호점을 고정이 지었습니다. 라는 사이드가 있습니다. 자, 커피 그리고 홍차가 들어왔고요. 뿐만 아니고요. 서양식 요리 그리고 과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조금 웃긴 장면 보여드릴까요? 교과서를 보면 사람들이 갓을 쓰고 서양식 레스토랑처럼 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식문화가 많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사는 곳 어떤 것이 달라졌냐? 서양식 건축물이 새로 생겼는데요. 특히 벽돌, 그전에는 우리 벽돌 사용 안 했거든요. 벽돌 그리고 시멘트, 유리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특히 2층 이상의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대요. 좀 달라진 것들이 굴뚝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려하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좀 달라졌겠죠. 외관이 달라졌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관련해서 우리 을미개혁 때 기억납니까? 단발령 해서 을미개혁의 단발령으로 인해서 머리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막 잡아서 머리도 자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런 슬픈 상황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찬성 반대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 컷이면 뭐가 좋아? 머리를 감기 쉽고 관리하기 쉬워서 위생적이고 일하기 편하다 것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적어서 오세요. 그리고 반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전통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그리고 머리카락도 부모님이 주신 거야. 머리카락 자르면 효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고 이거는 일본 따라하는 거잖아. 왜 우리가 일본 따라해? 라고 했는 게 반대의 여러 가지 이유였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대문물, 교통, 통신, 전기 파트에서 여러 가지 있었고요. 사람의 의식주 구분했었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근대 교육.
울고 싶다. 근대 교육에서는 먼저 학교 부분에 대해서 할게요. 학교에는 뭐냐면 국가기관에서 세운 관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립, 일반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선교사 이런 사람이 세운 자 어떤 사람이냐면 애국지사, 교과서에 글자 확인하세요. 그리고 애국단체, 선교사들이 지은 사립학교가 있었고요. 국가에서 지은 관립학교가 있었어요. 최초의 관립학교는 유경공원이고요. 최초의 사립학교는 원산학사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외국인이 세운 사립학교는 배제학당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서 이거는 첫자만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배웠냐? 내용에서는 전통적인 유교 내용은 배우지 않았어요. 왜? 과거 제도도 없어졌잖아. 이제는 자, 이제는 실용적인 과목들만 합니다. 근대식 교육이 되는 거지죠. 직접 생활에 쓰이는 것들, 지금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 수학, 지리, 음악 이런 것들을 배웠대요. 자, 대상, 어떤 사람들이 배웠느냐? 대상. 자, 예전에는 양반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뭘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배우고 있잖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처럼 근대 교육부터 귀천 없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조금 남았어요. 근대 시설 이고요. 근대 시설은 어떤 것이 있었냐? 근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자, 신문사, 이제 신문이 신문사에서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문사는 방문국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양식의 무기 공장이 새로 생깁니다. 이름은 기기창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 서양식 병원이 생깁니다. 어떤 것? 제일 처음 생긴 것 교과서에 있어요. 광해원이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글자도 있습니다. 교과서 봐야지 글자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 거를 다 훑어보면 근대 문물 수용돼서 변화된 생활 모습을 했었고요. 어떤 변화된 생활 모습을 했냐면 자, 근대 문물에서 우리 어떤 차이가 생겼냐? 전기 파트는 전등과 화로등. 그 다음에 통신 파트에서는 전신, 그리고 전화. 그 다음 교통 파트에서는 전차와 그리고 기차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의식, 주가 달라졌다. 다 의에서는 서양식 옷이 들어왔다. 식에서도 서양식 음식이 들어왔다. 주에서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왔다. 쉽지? 자, 추가로 단발령까지 생각해 주세요. 찬반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찬성했는지, 왜 반대했는지. 그 다음 교육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대 교육은 두 가지, 국가기관에서 세운 것, 그리고 애국지사, 그리고 단체,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이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세운 사립기관 있었고요. 자, 어떤 것을 배웠느냐? 실용적인 과목으로 과학, 수학, 지리, 음악 이런 것들을 배웠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나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근대 시설에서는 신문사, 서양식 무기공장, 서양식 병원 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가나요? 자, 요번 것도 좀 작은데 아까는 조금 힘들었지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머릿속에 꼭꼭꼭 기억해서 이번 것까지 다 머릿속에 넣어서 오는 겁니다. 약속! 바이바이!